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급등한 생활비를 봉급만으로는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대량 감원 태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서면서 모기지 신청이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140주년을 맞은 한미 간의 조약을 기념하는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1882년 한국과 미국이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며 이어간 굳건한 동맹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자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단체인 글로벌 한인연대의 린다 한 회장이 주최한 이 행사는 한미 간의 수호 조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140년의 동맹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개회 선언과 기도로 시작된 오늘 행사에는 소프라노 정세영 교수의 축하 무대와 권명원 작가의 서예 퍼포먼스가 더해져 울림 있는 감동과 한글의 멋으로 참석자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제이미 레스틴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동맹을 기억하고 항상 인식해야 한다며 한미 수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Important milestone that we need to recognize and remember, and it's an important moment in the history of diplomacy and relations among the democratic countries. And all over the world today, the autocrats, the kleptocrats, the theocrats, the bullies and the dictators and the despots and the tyrants have found each other, and the democratic governments need to stay together. 조태용 주미대사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함께 서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나아갈 날들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But now we are the partners for this new prosperity globally, and most important of all, Korea is now a vibrant democracy. So Korea and US, a comrades in arms in the fight for the common values of freedom. I think it's a cause of celebration for all of us. Let's give a big hand to the common cause of freedom.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란다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양국의 발전에 더욱 힘쓰고 지금까지 이어온 동맹을 더욱 강하게 이어가야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I hope people here in this room see me as a bridge. See me as someone who can try to straddle that has that recognition, that understanding of both cultures, and can try to do my best as long as I'm here in Congress to try to play a productive ro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nations. 오늘 행사를 주최한 글로벌 한인연대 린다 한 회장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커뮤니티가 함께 해나갈 일들이 많다며 양 커뮤니티 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또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한미 간의 조약을 맺은 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이런 날이 또 있었던 것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도 그렇고 미국인들하고의 교류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한인들이면 각자들 힘써서 한국을 홍보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1882년도에 한미의 수교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한인들이 모여 가진 한미 수교 140주년 행사를 통해 피로써 지켜온 한미 양국의 수교를 깊게 새기고 앞으로도 이어질 한미 동맹의 깊은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여 만입니다. 미국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지난 6월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23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한 후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돌파하며 1,400원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 1,4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지난 6월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3% 올랐습니다.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보다 상승폭을 늘린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전년 동월 대비 6%, 전월 대비 0.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였고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선 소비자 물가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되며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팬데믹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11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하루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인 55%가 봉급만으로는 급등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도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로 급등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봉급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절반을 넘는 55%는 자신들의 봉급으로 매일 사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나 비용 등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봉급 근로자들 대부분을 생활고에 빠뜨리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트한 고용시장 덕분에 근로자들의 임금도 연율로 5.5% 안팎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8%대로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물가 급등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8월 현재 마이너스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있어도 물가 급등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소득과 물건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바잉 파워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최근 1년 사이 임금이 올라갔지만 물가 급등을 따라가지 못해 임금 인상이 소용없어졌거나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임금이 올라갔다는 근로자들 가운데 39%는 물가 급등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힌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8.3%로 더 완화됐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 카드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고작 0.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휘발유 값이 석 달 연속 급락한 반면 식품과 주거비, 의료비 등이 모두 올라 좀처럼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가격은 한 달 동안 0.8% 더 올라 전년에 비하면 11.4%나 급등해 있습니다. 가계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등 주거비는 한 달에 0.7% 올라 1년 전보다 6.2% 인상돼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비용은 한 달에 0.8% 올라 전년에 비하면 5.6% 비싸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봉급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봉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크레딧 카드 사용 등에 의존해 빚을 늘려야 하고 늘어나는 빚에 고금리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9월과 10월에 대량 감원 태풍을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는 3,000명이나 감원하기로 했고 골드만삭스는 최대 2,000명을 해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풍의 눈으로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했던 미국 대기업들의 대량 감원 태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에선 무더기 해고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미국의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9월 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 성적이 낮은 1%에서 5%까지 해고하는 관행을 올해에도 9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체 직원은 4만 7천 명이어서 1%면 470명, 5%면 2,350명이나 해고할 계획임을 직원들에게 고지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 공개인 IPO 거래 실적이 급감해 수익이 악화되자 비용 감축을 위해 팬데믹으로 일시 중지했던 연례 근무 평가에 따른 1에서 5% 감원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자동차는 9월 중에 3,000명이나 대량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감원하는 대상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딜러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과 컨트랙터들이라고 포드 측은 밝혔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앞으로 테슬라와 같이 전기자동차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스냅채트사도 전체의 20%를 대량 감원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스냅채트는 전체 직원 6,400명 가운데 20%인 1,200명을 해고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들 대기업들 외에도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와 스프린트와 합병한 티모빌 등도 대규모 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대기업들이 대량 감원에 나서도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고해 고용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을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 냉각을 우려해 미리 감원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124만 개로 실업률에 따른 구직자 570만 명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거나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처음으로 6%를 넘어서 모기지 이자율이 급감하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을지,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택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어떤 결과를 빚을지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과 같은 주택 시장의 붕괴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 시장이 얼마나 냉각될지, 집값은 얼마나 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프레디맥 기준으로도 지난주 6.01%로 결국 처음으로 6%를 넘어섰습니다. 전주에는 5.94%였는데 한 주 만에 6%까지 넘긴 것입니다. 시중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를 넘긴 적은 있지만 연방기관인 프레디맥의 기준으로 6%를 넘은 것은 2008년 주택시장 붕괴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30년 고정 이자율 6%는 1년 전이나 올 1월에 비해 2배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통상적으로 집값의 20%를 본인이 다운페이로 지불하고 80%를 모기지 융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 등을 내기 위해 무는 포인트는 0.79에서 0.76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2배로 급등하자 자연스럽게 모기지 신청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 한 주 1.2% 줄어들었으며 전년에 비하면 29%나 급감했습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저리 또는 다운페이 없는 연방 융자 신청 때문에 전주보다 0.2% 늘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29%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이자율 급등으로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주에 비해 4% 더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83%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는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481만 채로 전달에 비하면 5.9%, 1년 전보다는 20.2%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집값이 7월에 전달보다 0.3% 떨어져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미 전역 20대 도시들의 주택 지수를 집계하고 있는 코어로직은 연간 집값 상승률이 올 7월에는 16%였지만 내년 7월에는 3.8%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